안녕하세요. 브라이언입니다. 오늘은 독서는 절대 나를 배신하지 않는다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2005년 미국 스탠포드 대학 졸업식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내가 지금 한 일이 인생의 어떤 점을 찍는 것이라고 한다면 미래에 그것들이 어떻게 이어질지는 예측할 수 없다. 그러나 10년이 지난 후 돌이켜보니 그 점들은 이미 모두 연결되어 있었다. 스티브 잡스는 인생의 선택을 점과 점 이어 긋기에 비유한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하는 어떤 일이 지금 혹은 미래에 어떤 의미인지 당장은 알 수 없지만 훗날 과거를 돌아보면 어떤 식으로든 연결되어 내 인생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음을 깨닫게 된다는 말인데요. 독서는 절대 나를 배신하지 않는다. 의 저자 사이토 다카시는 독서야 말로 인생의 점과 점 이어 긋기에 가장 필요한 도구라고 말합니다. 지금 읽는 책 한 권이 내게 무엇을 주고 내 인생을 어떻게 바꿀지는 당장은 알 수 없지만 우직하게 책을 읽어 나가다 보면 자신이 원하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수많은 점들을 갖게 될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평범한 사람이 매번 나와 나를 둘러싼 환경을 낯설게 보고 자신을 재발견하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똑같은 일상이 반복되고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 또한 좁아지기 때문입니다. 낯선 경험을 하기도 무뎌진 눈으로 일상을 새롭게 발견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듭되는 똑같은 경험을 통해 편협한 시각을 갖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이런 한계점을 극복하게 해주는 것이 독서입니다. 책에는 저자의 삶과 생각 혹은 그가 본 세상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책 한 권을 읽는 것은 낯선 사람과 관계를 맺고 새로운 세상을 만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내 생각과 비슷한 생각이 담겼든 전혀 다른 생각을 다루고 있든 책을 읽음으로써 내 자신의 모습이 점차 뚜렷해집니다. 책에 담긴 다양한 생각들이 나를 비춰주는 거울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주어진 일만 하면서 그것과 관계된 생각만 하던 사람도 책을 읽고 나면 전혀 다른 방향으로 생각을 뻗어나갈 수 있게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생각하던 방식과 다르다면 어떻게 다른지 점검하며 반성하고 그 속에서 배울 것은 없는지 탐구할 수 있게 됩니다. 설령 모든 것을 이해할 수는 없더라도 나와 다른 생각과 삶의 모습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어떤 인간인지를 재발견하고 더 나은 모습으로 바꿔가는 동안 궁극적으로는 나를 어제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 수 있으며 내 삶의 지향점과 진정으로 이루고 싶은 꿈을 선명하게 그려 나갈 수 있습니다. 만약 책을 읽지 않고 내가 직접 경험한 것을 통해 성장하고자 한다면 평생을 바친다 해도 이룰 수 없는 일입니다. 영국 서섹스 대학교 인지신경심리학과 데이비드 루이스 박사팀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산책, 음악 감상, 게임, 커피, 독서 등 스트레스를 풀기 위한 방법으로 흔히 떠올리는 활동 중 가장 효과가 좋은 것은 바로 독서라고 합니다. 조사에 따르면 6분 정도 책을 읽으면 스트레스가 68% 감소되고 근육 긴장이 풀어지며 심박수가 낮아지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렇듯 독서는 현실에서 탈출하고 싶은 욕구를 잘 충족시켜줍니다. 무슨 책을 읽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작가가 만든 상상의 공간에 빠져 일상의 스트레스와 걱정에서 탈출하기만 하면 됩니다. 즐겁고 밝은 내용의 책을 읽고 기분을 바꿀 수도 있고 슬플 때 더 슬픈 내용의 책을 읽고 엉엉 울면서 감정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책에 등장하는 인물이나 저자의 생각에 나를 동일시하면서 공감하고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책이야말로 가장 효과적으로 스트레스를 치유해줍니다. 독서가 인생을 변화시켰으며 후회 없는 인생을 살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꾸준히 책을 읽는다는 것입니다. 독서는 가만히 앉아 책에 집중해야 하는 신체적, 정신적 활동이라서 2배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또 신체를 제한하고 집중하는 습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사이토 다카시는 꾸준히 독서할 수 있는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는 아침 독서를 하라고 말합니다. 아침 독서의 특징은 아무 부담 없이 좋아하는 책을 읽으며 독서 습관을 몸에 배도록 하는 것입니다. 특정한 책을 읽어야 한다거나 어떤 책을 읽었는지 기록할 필요도 없고 그저 매일 아침마다 책을 읽는 게 전부입니다. 하루도 빠뜨리지 않고 좋아하는 책을 읽는 것만으로 독해력, 집중력이 좋아져 전반적인 학업 성취도도 향상됩니다. 일단 아침마다
책을 펼치고 읽는 습관을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는 노력하지 않아도 책 읽는 삶을 살게 될 것이며 인생도 바뀌고 있음을 실감하게 될 것입니다. 끊임없는 회의와 밀려드는 업무와 공부 등으로 바쁘고 정신없는 하루를 보내고 나면 책 읽는 시간이 부족한 것은 당연합니다. 조금이라도 휴식 시간이 생기면 여지없이 스마트폰에 손이 가고 자극적인 콘텐츠에 눈과 시간을 또 빼앗깁니다. 이런 틈을 비집고 일부러 책을 읽는 시간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하는 건 무리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거꾸로 책을 읽지 못하는 혹은 책을 읽으면 안 되는 시간을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예를 들어 회의 시간이나 수업 시간에는 책을 읽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점심을 먹고 나서나 업무나 수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10분 정도는 책을 읽을 수 있습니다. 유튜브나 틱톡 등 SNS를 1시간 했다면 이제부터 50분만 하고 10분은 책을 읽으면 어떨까요? 이렇게 하루를 돌아보면 운전 중이거나 업무와 수업 중을 제외하고 책을 읽으면 안 되는 시간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시간들이 생각보다 많기 때문에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책을 많이 읽는 사람은 시간이 많아서가 아니라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진 시간 동안 책을 읽기로 선택한 것뿐입니다. 세계 최고의 투자가로 꼽히는 워렌 버핏은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느냐는 질문에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읽고 또 읽어라. 워렌 버핏은 깨어있는 시간의 3분의 1 이상을 독서에 투자하며 다른 사람보다 5배 이상 많은 책을 읽은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가 이렇게 열심히 책을 읽은 이유는 어떤 기업이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를 제대로 판단하기 위해서입니다. 자율주행이 가능한 로보택시를 구현하고 화성식민지 개척을 위해 우주선을 보내는 것을 목표로 테슬라와 스페이스X를 경영하고 있는 일론 머스크도 엄청난 독서광이었습니다. 그의 깊은 통찰력과 물리학적 사고는 그가 읽은 책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리더가 된 비결을 한 가지로만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리더라면 반드시 책을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리더는 말 그대로 앞에 나서서 이끄는 사람입니다. 리더의 역할은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정하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외부의 상황은 어떤지 기민하게 파악하고 거기에 따라 팀원들이 어떻게 대응할지 정해야 합니다. 아무리 경영 능력이 뛰어나다고 해도 시대와 트렌드를 읽지 못하면 그 조직은 오래 살아남지 못합니다. 만약 내가 다른 사람보다 한 발 앞서서 트렌드를 파악하고 시대를 읽을 수 있는 통찰력을 가지고 싶다면 서점에 가서 신간과 베스트셀러를 꼼꼼히 읽어봐야 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며 무언가를 만들어서 사람들과 사회에 기여한다는 것은 가치 있는 일입니다. 스티브 잡스나 일론 머스크처럼 눈에 보이는 스마트폰과 전기 자동차라는 물건을 만들어서 인류의 삶을 바꾸는 것이야말로 역사에 기억되는 뜻 깊은 혁신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혁신적인 물건들을 소비하며 감탄하고 만족하며 살아갑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이고요. 독서를 꾸준히 한다는 것은 평범한 우리들도 무언가를 생산할 수 있다는 기회와 용기를 줍니다. 독서를 통해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되고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며 주위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진다면 우리 사회도 더욱 발전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독서를 통해 블로그를 쓰고 유튜브를 올리고 전자책을 쓰고 강연을 하고 내 삶이 바뀌고 주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것 모두 책으로부터 나온 생산활동이 아닐까 싶습니다. 남은 인생 꾸준히 책을 읽고 얼마나 많은 것을 제가 생산해낼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